시간이 자정이 되기 딱 8분 전이에요. 이제 애기 재우고 집안일 좀 정리하고 자려다가 이 영상을 좀 하루라도 빨리 올리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찍게 됐습니다. 제가 수능 전날 저 삼수했어요 루저라고요 뭐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물론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인스타그램 DM으로 수능 망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뭐 가고 싶은 과가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사실 꿈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수험생이 아니라 취업준비생, 몇 달 뒤면 진짜 사회로 나가는데 정말 취업은 해야 되는데 어느 직장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점수 맞춰서 대학 왔고 공부도 뭐 나쁘지 않게 했는데 이게 정녕 내가 원하는 건지, 아무래도 뭐 원서를 쓰려면 전공과 관련한 그런 걸로 해서 쓰려고 하는데 막상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학과 공부도 그렇게 재미가 없었대요. 아무래도 지금이 또 여러 가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또 내년에 활기차게 또 화이팅하며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또 시간이 흐르기 전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냥 기자 일하고 있고, 저 역시 월급쟁이고 대출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애 키우면서 늘 항상 빠듯하기만 하고, 저는 그래도 제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지만 98% 힘들면 힘든 98%를 버티게 해주는 2%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꿈이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즐겁게 힘들지만 뭔가 성취감, 보람이 있어요. 수능 점수, 나의 토익 성적, 학과 점수,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적성에 맞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길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딱 그런 고비에 있으니까 지금이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제 적성을 찾았을까요? 일단 저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칠레레 팔레레 놀죠. 한 반에서 약간 그냥 중상위권 정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꿈이 없다기보단 꿈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어떨 때는 배우도 하고 싶고 가수도 하고 싶고 과학도 못하면서 왜 나는 과학자의 꿈을 잠시나마 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3 때 수능을 못 보고, 근데 일단 뭐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대충 하긴 했는데 붙긴 붙었어요. 그때 역사교육과인가 그런 데 붙었어요. 그런데 역사라는 과목은 제가 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 사실 안 해봤거든요. 물론 선생님이란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너무 좋죠. 방학 있고 일은 힘들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잖아요. 나중에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선생님이라는 꿈은 좀 엄두조차 안 냈던 게, 제가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들켰어요. 선생님이 너 그거 빨리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휴대폰을 팍 칠판에 던져버렸어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선생님도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도 훨씬 어렸죠. 거의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왔으니까. 제가 그 나이에 학생이 나한테 휴대폰을 던지면 저 진짜 그 자리에서 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착한 친구들이 더 훨씬 많지만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대충 그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했고, 덜컥 돼버리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 재수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자가 선생님이 최고지 뭘 더 욕심을 부리냐, 그리고 재수가 얼마나 힘든데 왜 지금 붙었는데 왜 그걸 하려고 하냐,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설득을 하려면 제 나름의 이유가 필요했고,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아니에요 말을 하려는데, 그럼 이제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제가 그때부터 되게 제 진로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을까? 뭘 하고 살면 행복할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한순간에.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준비물이. 바로 A4 용지. 이런 A4 용지 3장과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첫째 장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두 번째 장엔 내가 잘하는 거, 세 번째 장에는 곧 죽어도 하기 싫은 거.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이건 죽어도 못해.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락을 나눈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총 3장을 준비해서 씁니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 했거든요. 춤추는 거 좋아해요. 첫 번째 춤추는 거.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떡볶이 먹는 거, 친구들과 노는 거.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사소하고 그런 작은 것들로 하다가 그런 게 더 이제 큰 게 나와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어쨌든 좋아해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말주변이 막 좋다기보다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옛날부터 되게 일기를 많이 썼고요. 지금도 일기 쓰고 있고, 사실 이건 유튜브 같은 게 다 저의 영상 일기인 거죠. 뭔가 기록으로 남겨두는 걸 좋아했어요. 뭘 잘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요. 다니는 거, 여행하는 거,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이렇게 접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러면서 나의 좋아하는 걸 쭉 써요. 내가 좋아하는 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걸 씁니다. 저는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인사 진짜 잘해요. 사회생활 할 때 인사 잘하는 거 되게 좋아요. 저는 제가 인사를 되게 잘해서, 내가 인사를 정말 빵긋빵긋 웃으면서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못 보고 지나가거나 되게 대충 인사해주면 좀 상처받는 스타일. 그렇고 잘 웃어요. 그 누군가는 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 되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겉으로는 잘 웃을 수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이랑도 한두 시간씩 막 떠들 수 있어요. 남들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줍니다. 제가 옛날부터 고민 상담 진짜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근데 고민 상담이라는 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진짜 속상했겠다, 많이 힘들지, 정작차에 앞가림 못하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음식 가리는 거 없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나 일본어 같은 거 잘했어요. 어학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언어 영역은 못하는데 뭔가 또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름을 접하는 게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신선하고. 세 번째로 쓰는 게 이제 못하는 거, 혹은 정말 싫어하는 거, 그걸 이제 쭉 써요.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요리하는 것도 싫어해요. 집안일도 잘 못해요. 가끔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면서 마음 정돈되는 건 있는데 집안일을 막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기계 같은 거 진짜 못 만졌고, 제가 만지는 족족 다 고장이 났어요. 수학, 과학 진짜 싫어하고, 지구과학 같은 건 사실 재밌었는데 화학 이런 것도 괜찮았어. 근데 물리, 욕할 뻔했다. 한 자리에 가만 앉아있는 거 못해요. 공채로 입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딴짓을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걸 하고, 또 저는 막 운동 열심히 해서 피트니스 대회도 나가고,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요.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막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거나 회사원이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너무 생각보다 깝깝한 거예요. 쓰다 보면 대충 나란 사람이 어떤지 이렇게 좀 약간 윤곽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틀을 잡아야 되는데, 소위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게 나의 가치관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크게 4카테고리가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안정. 물론 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우선 돈.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돈이다. 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 솔직히 돈을 많이 벌려면 월급쟁이에서 돈 많이 벌긴 힘들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많이 알아야겠죠. 제 주변에는 진짜 저보다 조금 몇 해 더 선배가 있었는데 20대에 주말마다 땅 보러 다녔어요. 부동산 책 봐서 사서 보고, 꼬마 빌딩 사는 법 뭐 이런 거 사서 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써 집 2채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게 월급쟁이 하면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면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학교 좋은 간판보다는 나의 것, 진짜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는 지방대 나왔지만 네로라 하는 화장품 회사 CEO예요. 최근에는 중국도 진출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남에 빌딩도 사고요. 두 번째, 명예. 저는 이 4가지 중에 택하라면은 명예예요. 명예나 안정. 부끄럽게 살고 싶진 않아요. 돈이 물론 없으면 힘들겠지만 돈이 막 많지 않아도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이제 3번째, 권력. 돈과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다들 따라온다고 하지만 권력이 갖고 싶으면 사실 진짜 어떤 집단에서든 우두머리가 돼야죠. 우두머리가 되려면 사람들의 선심을 많이 사야 되고요.
대외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권력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정치잖아요. 뭐 안정하면 사실 뭐 공무원이죠. 공무원 최고죠. 통장에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정년 보장되고 퇴직하고 나서도 공무원 연금 나오고 9to6 거의 다 대부분, 물론 아닌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켜지고요. 집에 와서 드라마 보면서 맥주 한 캔 딱 마시고 잠 충분히 자고 다음날 또 출근해서 일하고 그런 삶을 원한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런 가치관을 원하는지. 자, 그러면 크게 가치관이 뭔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싫어하는 거 이제 썼잖아요. 싫어하는 거 이제 먼저 버려요. 과감히 버리고.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저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좀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웃게 되거나 행복해하면 그게 전 좋았어요. 근데 나는 뭐 남들을 웃게 할 만한 재주가 없어. 아주 한때 연예인을 꿈꿨지만 날고 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예쁘고 외모도 출중하고 뭐 끼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접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예인을 꼭 해야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걸 볼까? 나는 글은 좀 쓰는 것 같아. 남들 얘기를 잘 들어줘. 남들이랑 잘 친해져. 공감 능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 기자 이런 쪽으로 이제 흐르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고 말과 글, 귀가 다 쓰이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좀 이렇게 굳히게 돼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죠. 저는 언론정보학과 가고 싶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아나운서나 기자를 목표로 하고 싶고 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재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재수를 합니다. 물론 재수를 했는데 언어를 못 보고 수리를 잘 봐가지고 교체 지원을 했다가 이제 다 떨어지죠. 좀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다 떨어지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적성이 아닌데 저는 교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대학 어디든 가려고 재수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삼수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점수를 맞춰서 넣었는데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던 거지. 저 그때 막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 넣었어요. 전 그래서 좀 그런 부분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거기에 만약에 진짜 덜컥 붙어서 삼수라는 길은 피했지만 내가 그 과를 갔으면 정말 적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자 김현지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삼수라는 길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기자가 되기까지. 입학을 하고 저는 곧바로 대학 신문사에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 길을 밟아왔죠. 뭐 물론 중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학 졸업하고 그 해 바로 취업은 못했어요. 공백으로 남겨두긴 싫어서 어디 외주 제작사 이런 데 들어가서 기획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하면서 계속 언론고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 CBS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자기의 적성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실패, 절망이란 말은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만약 내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만 있으면 그건 실패예요. 그런데 얼마나 걸리든 간에 넘어졌을 때 다친 충격이 크면 당연히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일어나기만 하면 그건 실패 절대 아니에요. 다들 이제 그러죠.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찍었으면 일어날 일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잘 될 일밖에 없습니다. 만 34년 살면서 뜻대로 된 것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아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굳은 살이 배기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어른이 되겠죠. 저는 아직 제가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흙수저야. 너는 금수저여서 좋겠다. 너는 그래도 은수저는 되잖아. 난 흙수저여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지만 그래요. 뭐 다들 출발선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출발선 다르다는 거 원망할수록 나만 슬퍼져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 원망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를 하면 끝없이 불행해지는 일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야 되고 나만 할 수 있는 것. 우리한테는 매일 오는 선물이 있어요. 좀 닭살 돋을 수 있겠지만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눈만 뜨면 매일 아침 배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주어진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바뀌고 내년이 바뀌고 10년 뒤가 바뀌고 20년 뒤가 바뀌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이 주어진 24시간을 정말 이런 원통함으로, 괴로움으로, 외로움으로, 슬픔으로만 보내면 내 인생은 계속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슬픔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어떻게 나만의 길로 개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내년이, 10년 뒤가, 20년 뒤가, 30년 뒤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제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 엄마 나 카드 좀 줘. 난 일단 밥 좀 먹고 힘 좀 내야겠어.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실컷 먹고 배를 채웁니다. 배를 채워야 이제 힘이 나죠. 카드를 긁어요. 돈이 나옵니다. 비싸요, 그쵸? 네, 비싼 음식을 늘 얻어먹을 순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도 이걸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질 거예요.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돈 벌어야죠. 자, 그럼 돈을 벌려면 내 직업이 있어야죠. 내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어요. 돈 버는 거 진짜 힘듭니다. 비가 와도 출근해야 되고 미세먼지가 잔뜩 껴도 출근해야 되고 그 지옥철을 뚫고 회사에 가야 돼요. 방학도 없고요. 하루에 거의 절반 이상을, 뭐 많게는 3분의 2, 절반 이상을 회사라는 곳에서 보내요. 출근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면 더 좋겠죠. 나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예쁜 나이를 너무 힘들게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생기면 막 이제 활기가 넘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진짜 꿈이 없다, 그런 분들은 외국어를 취미로라도 좀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진짜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외국어를 손 놓은 거거든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멀어지게 되고, 물론 토익 점수야 있죠. 근데 토익이 뭐 영어 실력이 아니잖아요. 아예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이 돼서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인데도 말을 못하겠고, 또 질문을 하면은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엄청 막 영어로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 또 자신이 없어지고. 외국어는 문과든 이과든 진짜 무기가 돼요. 물론 뭐 나중에 시대가 변하면 통번역가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내 편으로 만들고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번역기를 두고는 내 마음이 오롯이 전해지진 않거든요. 문맥이라는 게 있고 말투가 있고 어감이 있고 관계를 쌓던지 인맥을 쌓던지 또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내야 될 때 언어, 소통이 진짜 중요한데 이제 점차 더 갈수록 글로벌 시대가 될 거고요. 영어는 진짜 이젠 기본이에요. 중국어 해두면 너무 좋고, 근데 그 외에 이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를 하나쯤 더 해두세요. 희귀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희귀어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만큼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언어도 하나쯤 해두면 이게 진짜 남들 안 하는 거니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이 진짜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온리원이 돼야 돼요.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이 조직에, 이 회사에, 이런 모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날 찾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명품을 사서 나를 이렇게 나의 몸집을 부풀려서 표현하기보다는 나의 몸값을 올리는데 좀 더 주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많이 보시고요. 책을 물론 뭐 어떤 책이든 좋다고는 하지만 진짜 나의 무언가를 쌓고 싶으면 고전을 많이 보세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또 뭐 논어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지만 논어도 한 번쯤 봐보시고, 선인들의 지혜라는 거는 이 말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처럼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책, 특히 고전 많이 읽으세요. 너무 절망해 있지 말고 도서관 가서 혹은 그냥 서점 가서 천천히 보세요. 힘이 될 겁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도 꼭 도움이 됐을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민하는 만큼 이 겨울이 춥고 긴 만큼 봄은 더 따뜻할 거고요. 뭘 하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잘 돼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배 든든히 채우고 모두 힘냅시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고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